지금 보여드리는 장면, 류영재의 라디오쇼 되겠습니다. 최근 이 혜은이 씨와 노사연 씨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재조명을 받고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류영재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이 판사 앞에서 절규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선 이 장면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장면에 보면 이 류영재의 라디오쇼에 혜은이 씨가 등장을 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건 경인방송사의 방송 장면입니다.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요,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깝고 케미라고 하죠. 두 사람의 방송을 진행하는 이 조합과 티키타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혜은이 씨는요, 선우은숙 씨가 결혼할 당시에도 류영재는 내가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공개했던 영상들의 모습을 보면 노사연 씨와 더불어서 혜은이 씨까지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을 상태입니다. 자, 혜은이 씨가 류영재 본인을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라고 말을 했고, 노래 무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라디오쇼에서도 항상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친하게 지냈던 남동생이 어느 날 파렴치한 내 친구의 친언니를 건드렸다. 그것도 5번에 걸쳐서 부부끼리도 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면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바로 최근 피해자로 주목받고 있는 노사연 씨예요. 노사연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류영재와 눈을 마주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노사연 씨가 류영재에게 굉장히 뭔가 피해를 받아서 바로 이 장면이죠. 바로 나쁜 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 모습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습을 보면 노사연 씨가 굉장히 현명하게 손을 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좀 반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던 노사연 씨가 류영재와 눈을 마주치더니 잘 보세요. 먼저 손을 이렇게 탁 잡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노사연 씨는 류영재라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라이브 때의 시기와 앞에 말씀드렸던 요 유영재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주목받고 있는 이 영상 속의 무대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무대가 아마 요 라이브 때보다 조금 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영상에서만큼은 노사연 씨가 유영재의 손을 먼저 잡을 만큼 딱히 그렇게 거부 반응이나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조차 무대의 한 퍼포먼스였던 걸까요? 어찌됐건 유영재 본인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함께 무대를 꾸민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급기야 같이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도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대목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유영재 본인 입장에서도 이 노사연 씨의 사태까지 정말 이걸 하나의 범죄로 바라봐야 하나,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반대의 상태이죠. 어찌됐건 류영재라는 사람은 사실 이 장면이 다시금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것이 팩트로 지금 거의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때 자신과 정말 친한 남동생이라고 생각했었던 혜은이 씨와 이 노사연 씨 입장에서는요, 이번 사태가 사실 굉장히 소름 돋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좀 가깝게 지냈었던 이 남자가 알고 보니 내 나이 또래 또는 나보다 더 많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의 신체 접촉이 무려 5차례나 있었다. 그거 남도 아니고 처형을. 제가 이분들이라면 너무나 소름 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결혼은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선우은숙 씨가 계속하여 동치미에 등장하는 걸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하차 운동도 굉장히 촉구되고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영화 파묘에서 조언을 해줬었던 유명한 무속인이
요번 동치미에 등장을 했죠. 본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우은숙 씨가 또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 유영재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선우은숙 결혼하지 말지. 너무 쉽게 결정했다. 최근 이혼 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배우 선우은숙 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파묘에 조언을 해준 유명한 무속인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선우은숙 씨는 이날도 등장을 해서 사주팔자라고 다 정해져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자 이 무속인은 팔자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여자가 수십 번 시집을 가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주팔자가 핀다고 하는 건데 사실 사주는 못 바꾼다. 논밭을 팔고 있는 걸 다 내줘도 사주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선우은숙 씨가 물어봐요.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여쭤보겠다라고 하자 이 무속인은 자잘한 것에 애착심을 많이 가지는 형상이다. 괜찮겠지가 나를 언젠가 힘들게 만들지 모른다. 반드시 힘들어질 수 있다. 잘 나가다가 뭔가 한 번씩 맹탕, 중탕을 겪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선우은숙 씨의 재혼 소식을 듣고 다 좋다고 할 때 나는 아니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라고 말을 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30명 정도 교육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선우은숙 씨가 재혼한다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 결혼하지 말지라고 얘기했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행복하고 보기 좋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아유 됐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재혼이라는 것이 순간적인 결정으로 바라봐졌다라고 해요. 5, 6월에 콩밭에 콩 튀는 거 아니야. 콩알이 가득 차면 저절로 탁탁 튄다. 너무 쉽게 내렸던 결정이 너무나 큰 비수가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솔한 결정이 화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걸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심오한 견해를 밝혔는데 사실 이 무속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상가, 역술가들이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결혼 궁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부분 많은 비판을 쏟아냈던 것이 팩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우은숙 씨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선우은숙 씨가 추가로 또 조언을 구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결정과 관련하여 큰 돈은 쉽게 포기하지만 작은 거에는 과도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이 오히려 선우은숙을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을 경고하며 잘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앞으로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교훈적인 대화는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과도한 애착을 보인다. 돈에 있어서. 지금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굳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방송 활동 안 해도 평생 쓰고 남을 돈을 이미 선우은숙 씨는 다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치미에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걸 잃어가고 있죠. 선우은숙 씨에 대한 좋지 않은 비판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인데 언니까지 그런 상황이 온 마당에도 왜 선우은숙 씨가 그런 비판에 놓여져야 하겠습니까? 결국 이 방송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과도한 애착이 지금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달만이라도, 단 2주만이라도 방송 활동을 휴식하며 좀 재정비한 이후에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큰 비판을 쏟아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동치미에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많은 세간에서의 시선이 이 동치미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람의 결혼 생활을 망치는 프로다. 막장 드라마 같다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작진의 차원에서도 선우은숙 씨에게 휴식을 권고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나 또 선우은숙 씨 본인에게나 다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선우은숙 씨와 김세환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에게 제보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가짜뉴스 영상입니다. 유영재 병원 간호사 힙을 터치하고 만행을 저질렀으며 여자관계 김세환, 이영하 알고 있었다. 요런 헛소리를 하는 땡땡땡땡 네 글자 가짜뉴스 대표 채널 중에 또 한 곳이죠. 거기에서 헛소리를 늘어놨지만 사실 김세환 씨는 선운숙 씨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영재의 이번 행동이요. 터치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치라고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경찰 조사에서 정말 많은 걸 토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판사 앞에서 바로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절규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선운숙 언니 판사 앞에서 혼절하며 외친 한마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과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썸네일의 영상 사실 팩트가 어떨까요? 알다시피 이 판사 과정까지 넘어가려면요. 경찰 조사가 끝나야 하고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검사가 구형을 판단하여 재판이 열려 판사에게 제고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유영재 측과 선운숙 씨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검사만이 아니라 선운숙 씨 측 변호사도 함께 대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법재판이기 때문에 검사가 구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 열렸을까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경찰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영재 측은요, 경찰 조사 출석조차 됐다라는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사 앞에서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절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유영재 본인이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본인이 계속하여 정신병원에 도피하듯이 숨어 있거나 퇴원을 했음에도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있는 건요. 이런 많은 루머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족 간의 이런 신체 접촉 범죄 행위는요. 굉장히 중형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한 판사가 이런 피해자 가족에게 마저 법정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사자 피해자는 합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족들이었던 고모들이 합의하라고 시켰고 합의금 1,300만 원도 고모들이 받아갔었다라는 말에 이 재판부의 판사는 분노했거든요. 설령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는 게 아니냐. 피해자의 입장을 더 대변해줘야 하는 가족이 그렇게 내쳐버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아주 호통을 쳤었던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영재 본인의 이번 신체 접촉 사태가 많은 증거를 통해 팩트로 드러난다면 아무리 본인이 판사님에게 호소한다 한들 이렇게 판사님을 버럭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으로 숨어버린 뒤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유영재의 정신병원 입원조차 거짓말이다, 의도했다, 조작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유영재 본인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선운숙 씨의 행보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 유영재 본인이 과거 각서를 적어냈었던 동치미 방송편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이번 영상의 모든 톱니바퀴와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유영재 본인은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고 그 신체 접촉의 횟수가 무려 5번에 이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놀라운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껏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치미 방송편을 보면 선운숙 씨에게 섭섭하게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각서를 적어냈는데 이 당시에 다른 패널들, 다른 남성 출연자들이 적어낸 각서에 비해서 유영재 본인의 각서는 굉장한 변호사의 극찬을 받습니다. 각서 작성에 재능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데요. 왜냐하면 그 형식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유영재 본인의 이 각서, 법적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변호사가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자 굉장히 깜짝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이 형식 자체가 완벽하여서 굉장한 이 극찬을 받는데 이 얘기만 봐도 유영재 본인은 어떻죠?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류상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상세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미루어 봤을 때 유영재 본인이 법적인 것에 관련해 있어서 무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은 최근 정신병원에 자진해서 입원을 했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해명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 해명 영상에서는 자신의 모든 행태를 부정했죠.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린 적도 없고 이것은 명백한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적어냈던 형식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유튜버들은 이때 적어냈던 각서를 빌미 삼아 충분히 선우은숙 씨가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쏟아냈었는데요. 자, 유영재 본인은 확실한 건 법적인 부분까지 잘 알고 있다. 무지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우은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 5월 4일 토요일 날 방송편에 선우은숙 씨가 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전히 선우은숙 씨는요,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무속인의 며느리로 나온 이다영 씨와 또 그 시어머니 관련된 주제로서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세 아들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한 거냐라며 선우은숙 씨는 굉장히 궁금해하며 무속인 며느리인 이다영 씨에게 질문을 건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본인의 아들과 결혼한 이 며느리와도 비슷한 나이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참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선우은숙 씨는 사실 지금 방송 출연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친언니와 스스로가 굉장히 이 공황장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대중들에게 알려진 만큼 방송을 조금은 휴식을 하면서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이 됐을 때 다시 방송 출연을 해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셨을 텐데요. 어김없이 이번 방송편도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방송편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선우은숙 씨가 알고 보니까 사실 미리 녹화된 방송분이었고 그 녹화된 방송분이 방영이 됐을 뿐 선우은숙 씨는 현재 친언니와 함께 방송을 휴식하기 위해서 아마 집거 중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방송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롭게 녹화를 한 것 같고요. 그 전에 보여줬던 검은색 복장의 방송편과 다르게 의상도 변경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날 아마 본방사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앉아있었던 선우은숙 씨 이거 좀 확대해보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스스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응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하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오해가 오해를 낳지 않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가 이렇게 방송에 등장해서 환하게 웃으며 있다라는 걸 보면 뉴스 기사라던가 유튜버들을 통하여 밝혀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등장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함께 출연하고 있는 출연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출연진들 중에 사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 특히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사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출연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속풀이쇼 동치미쇼에 지금 게시판은 또 한 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우은숙 씨 출연자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선우은숙 멘탈 강하네. 이런 얘기가 사실 4월 29일 날 바로 그 전주까지도 쏟아지다가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휴식을 하겠지. 선운숙 씨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놀라움이 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선운숙 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잠시라도 쉬시길 바란다. 가정사에 너무 피곤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계속 동치미에 나오니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알고 싶지 않다. 잠시라도 휴식했다가 상황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청자들이 뭔데 선우은숙 씨를 출연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냐, 아무리 그래봤자 제작진은 시청자 너네들 알기를 그야말로 멍멍이 똥으로 알고 있다. 이러지 않고서야 어쩜 이렇게 시청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거냐. 중이 절 싫으면 떠나라는 얘기인가. 우이독경이구만. 이렇게 또 따끔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불어서 선우은숙 씨가 뻔뻔하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좋아서 난리치던 사람이 같이 방송하는 사람을 나락으로 몰고 가며 고소하고 밥줄까지 끊고 저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다니 헤헤거리는 저 동치미 자체가 방송 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까지 만들어내게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유영재라는 사람을 두둔하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선우은숙 씨가 이렇게 방송에 계속하여 등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유영재를 응원하는 분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울상을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능이기 때문에 웃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여론적으로도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건 사실 피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선우은숙 씨는요, 유영재를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남자구실을 못해도 상관없었다. 이 얘기가 당시에도 많은 논란거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우은숙 씨가 조금은 더 생각을 깊게 한 뒤에 뭔가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까지도 쏟아내고 있을 정도예요. 어찌 보면 순수하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선우은숙 씨에게 저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 동치미에 계속 등장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 때 이런 얘기도 쏟아졌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영재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선우은숙 씨가 이 식사 준비를 하루에 굉장히 여러 번 한다. 그러면서 가정부를 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배달 음식이 잘 돼서 주문하면 참 좋은데 집에서 해주는 밥을 계속하여 생각하더라. 거기다 노상 옷을 잘 입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가정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는 걸 또 싫어한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안에서도 옷을 잘 안 입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게 5번에 걸친 신체 접촉을 했는데 그 집과 이 집이 같은 공간이었다라는 거. 가사 도우미가 오지 못했던 그 집안을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들어오셨다라는 거. 그런데 유영재라는 사람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앞에서는 과연 옷매무새를 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마저도 의심이 갈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몇 분들 중에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정신병원의 입원료도 굉장히 비싸다라는 소식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건 맞냐? 유영재 본인이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거 알아볼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번개탄을 검색해서 이것이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의심 때문에 본인의 친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여전히 입원해 있는지 또는 퇴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영재 본인이 입원했다라고 하는 이 정신병원에 대해서 제가 좀 면밀하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팩트로 드러날지도 모르는 의혹이라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자진해서 하는 입원은요, 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원하는 경우인데 이 요건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여서 이 전문의가 진단하여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영재 본인이 어디에 입원을 했냐면 서울과 경기도권, 수도권 내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참 놀라운 점을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기도립 노인전문 남양주 병원인데요. 수도권 내에서 아마 몇몇 병원과 더불어 가장 거대한 정신과 치료가 가능한 입원이 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구와 유영재 본인이 사진을 올려서 많은 언론사에 배포된 이 사진의 입구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이곳이 아닌 걸로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렸느냐? 서울 경희대병원에 정신병동이 있고요. 사실 바로 입원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라는 글들이 보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직접 조사해서 나온 글들이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요. 서울시립은평병원이 정신병동 전문병원이다. 근데 급히 문의해 봤더니 받아줄 수는 있어도 경찰 입회화에 가능하더라. 위해를 가한 게 아니라면 같이 가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 경찰의 동행이 필요한데요. 그 정도로 입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정신병동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 입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거 보셔야 합니다. 자진 입원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질문글에 대해서요. 자진 입원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알코올 중독이 정말 만성이거나 너무나 심각한 단계일 때 입원이 된다. 더 놀라운 건 이 정신병동은요. 우울증 같은 단계로는요. 절대 입원부터 잘 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영재 본인이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그 병원이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요. 하루 이틀만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수도 있고 하루 정도만 입원했다가 그냥 내원 치료를 했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동에 입원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만약 유영재 본인이 여전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소환시켜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영재 본인은 정신병원에 정말 입원해 있는 상태일까요? 또는 퇴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변에 알려져 있을까요? 굉장히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운숙 씨와 유영재의 사태 참 많이 조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영상에서는 유영재의 정신병원에 관련된 비담과 비화, 나아가서는 선운숙 씨 며느리까지 그 심경을 토로했다라고 하는데요. 급기야 이 선운숙 씨와 유영재 본인이 살고 있던 이 모습, 바로 신혼집 아니겠습니까? 이 신혼집에서 이 유영재 본인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린 그 신체 접촉 사태에 대한 현장 검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 장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유영재 본인이 선운숙 씨와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에 이 트레킹화를 사온 선운숙 씨를 보고 집에 있는 것도 많은데 뭘 또 샀냐 비판을 합니다. 이 커플 트레킹화를 보고 아니 우리 형편에 이런 걸 사도 돼?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때는 유영재 본인이 선운숙 씨의 이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본인이 위자료를 지금 내줘야 하는 청구 소송까지 선운숙 씨 측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요, 굉장히 좀 절약정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상황이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선운숙 씨가 이미 유영재라는 사람을 알기도 전부터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본인이 어떻게 쓰든 이건 본인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형편에 이런 거 사도 돼? 라고 말하는 유영재의 저희가 굉장히 아리송했던 겁니다. 마치 선운숙 씨의 재산까지 자신의 공동재산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된 게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이죠.
하지만 뭐 재산 여부를 떠나서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녁도 10,000원 이상 식사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사던지 간에 유영재 본인은 나한테 모든 걸 허락받고 구매해라. 황당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며 선우은숙 씨에게 오히려 몸을 지적하며 탄력이 없잖아, 탄력이. 야, 이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부 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말할 만한 여지인데 이걸 방송에 나오는 장면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 이 방송을 시청하던 많은 대중분들의 시각에는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 선운숙 씨가 굉장한 미녀 여배우로서 유명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외모 지적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런 손놀림 자체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영재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많은 여성들과의 스킨십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친언니까지 손을 댔다라는 건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팔을 쿡쿡 눌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심각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껏 아마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와 선우은숙 씨 측에게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몸을 쿡쿡쿡쿡 손을 댄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이 방송을 당시에 봤던 분들이나 최근에 봤던 분들도 굉장히 분노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유영재가 선운숙과 이혼에 이어 급기야 이 여가수까지 건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노사연 씨와의 사태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사연 씨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증언과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뉴스를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노사연 씨라면 지금의 이 작금의 사태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충분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노사연 씨만이 아니라 과거의 여성 팬들, 나아가서는 유영재 본인과 혼인 생활을 했었던 많은 전처들까지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습니까? 더러운 현장에 가면 더러운 오물이 몸에 묻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제 유영재라는 사람과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입장이고, 이 노사연 씨가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이 유튜브 영상에 등장했던 시기도 거의 7년, 8년 전 이쯤입니다. 지금의 노사연 씨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장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니 이 노사연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입을 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선운숙 씨는 상황이 다르죠. 그 유영재라는 사람과 결혼까지 해버렸고 과거 이렇게 이영하 씨와의 이혼 당시에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하 씨는 유영재와는 다르게 순순히 이혼을 하고 수긍을 했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지금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하여 자신은 마치 전혀 관계가 없다, 억울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유영재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으로 자진 입원을 했지만 최근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정말 최고치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다라는 증언과 피해자 조사를 마치면서 이 사태가 더욱더 급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마치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할 것처럼 모든 걸 암시하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우울증을 주장하고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을 한 것 치고선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많은 의혹과 사실 나쁜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손버릇에 대한 과거 영상들의 재조명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것이 바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 환장할 노릇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정신병원을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하지만 이 정신병원 외출이 불가능할까요? 보면 외출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출 시간은 병원의 결정하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외출 자체가 불가능이거나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병원에서 허락을 해주면 충분히 외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외출을 해서 경찰 조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출을 하여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 사실 정확한 해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이렇게 노사연 씨와의 사태라던가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또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입장 표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외출해가지고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되잖아요. 하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을 외출했다? 심지어 외출을 해서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한 여성을 만났다. 쉽게 말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서 외출을 하여 여자를 만났다라는 썸네일의 가짜뉴스 영상이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든 시간 기준으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썸네일의 내용은요, 전혀 영상 안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많은 루머를 생산시켜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신병원에서 외출이 아니라 탈출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사실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요, 이건 강제적으로 재입원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정신병원은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정신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진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이 사람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병원 앞에 버려두고 도망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도 이 정신병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미지들을 보여드렸지만 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서 막 포박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유영재 본인은 스스로 자진 입원을 했는데 무슨 외출을 해서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죄다 가짜뉴스 영상일 뿐인 거죠. 이 채널명은 채널 이름이 4글자입니다. 이응자로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2개 채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 유영재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외출을 하든 탈출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본인의 입장을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영재 본인에게 있어서도 며느리였었던 아들 내외 선운숙 씨의 친아들 부부의 아내인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선운숙의 며느리 최선정, 생기를 잃고 웃음도 잃었다. 워킹맘의 현실 애틋하다. 이 최선정 씨는요, 최근 자신의 글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신의 표정인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이들과 동물원을 가고 싶어서 근로자의 날에 새벽 1시까지 몰아 업무를 다 봤더니 내일부터 연휴간 여유를 즐겨볼 수 있게 됐다. 대신 생기를 잃었다. 웃음도 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